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짜증나는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승패 마진은 마이너스 13에 46경기 남은 시점에 5위와 8경기 차. 이 격차를 어제 이런 역전패를 당한 팀의 현재 4기와 분위기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오히려 12키움과 한 경기 차로 최하위를 할 확률이 몇십 배나 높아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 저는 어제 경기로서 올 시즌 호흡기가 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팀 내에 이 이상 반전을 줄 만한 변수도 없는데 어제부로 트레이드 기간도 마감이 된 것까지 해서 정말로 올해는 더 이상 뭔가를 해볼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롯데가 얼마 차이도 안 나는 최하위로 시즌을 마감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몇 년간 롯데의 신인 지명을 보면 굳이 가을 야구도 못 가는데 다 쏟아붓고 애매한 하위권으로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선 2022년 1차 지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 8, 9, 11을 기록한 삼성 SSG 하나는 모든 팀이 한 명씩 지역 연고의 선수를 뽑고 전국 단위 특별 지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7위를 기록하며 지역 연고 선수인 개성고의 이민석을 지명했었는데요. 그리고 10위인 하나는 광주 제1고의 문동주를 지명, SSG는 지역 연고 선수인 윤태현을 지명했으며 롯데의 바로 한 순위 아래인 삼성은 전국 단위 지명으로 현재 주전 유격수인 서울고의 이재현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민석은 부상과 부진, 이재현은 두 자릿수 홈런은 기본인 리그 전체에서도 각광받는 유격수가 됐는데요. 통산 WAR은 0.08과 5.26의 차이로 현재까지는 이재현의 압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롯데가 저해 8위를 기록하고 이재현을 영입했다면 노진혁에게 들어갈 50억은 더 좋은 데에 쓰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라운드 지명도 살펴보면 전체 3순위인 삼성이 물금고의 김영호를 뽑았고 전체 4순위인 롯데가 서울고의 조세진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세진은 상무에 가 있고 김영웅은 이재현과 마찬가지로 역시 삼성에서 주전으로 활약 중인데요. 바로 어제 이승엽 이후 최초로 삼성 21세 3년차의 20홈런이라는 팀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이런 기록을 더 써내려갈 것 같습니다. 통산 WAR은 마이너스 0.61과 2.80의 차이로 현재까지 김영우의 압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23년 1라운드 지명으로 넘어가 보시죠. 8위를 기록하면 전체 3순위 순번의 롯데가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순서가 예상되는 드래프트에서 저한 최대 유망주 윤영철을 품을 수 있었지만 당시 최대어라고 불리던 심준석이 미국으로 가며 순번이 하나씩 밀려 결국 롯데는 당시 압도적이었던 3명 대신 다른 선수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죠. 결국 김범석, 신영우 등 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롯데는 전체 3순위로 김민석을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은 데뷔 시즌 호불호가 있긴 했으나 신인치고는 잘했다는 느낌의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완전히 망한 수준에 접어들었고 윤영철은 현재는 부상으로 빠져있지만 전반기에만 7승을 거두는 등 작년부터 기아의 로테이션 한 자리를 정말 잘 책임지고 있습니다. 롯데에 가장 필요했던 꾸준한 좌완 선발로서 말이죠. 통산 WAR은 마이너스 0.67과 4.09의 차이로 현재까지 윤영철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4년 1라운드 지명으로 넘어가면 전년도 심준석 사태와 마찬가지로 최대어인 장현석이 미국으로 진출하게 되며 8위를 기록한 롯데는 또 한 번 압도적인 3명의 선수 중에서 뽑지 못하게 됐죠. 그리고 또 한 번 1라운드 지명에 대해서 육선엽, 조대현 등의 선수들 중 고민하다가 전체 3순위로 강북고의 전미를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순위인 두산은 우한 최대어였던 인천고의 김태견을 지명했고 두 선수 모두 개막전부터 불펜으로 나섰지만 전미르가 초반부터 너무 많이 기용되다 보니 성적이 안 좋아졌다고는 하나 든든한 필승조로 자리잡은 김태경과의 차이는 절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죠. 올 시즌 WAR은 0.38과 1.84로 현재까지 김태견의 압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심준석, 김서현, 윤영철, 2024년 장현석, 황준석, 김태견까지는 드래프트 직전까지 순번이 불변했던 압도적인 3명이었고 그 후순위부터는 고민을 하게 만들던 2년간의 고교팜이었는데 롯데는 2년 연속으로 3번째라는 최상위권 지명을 하면서도 앞 두 팀은 고민도 없이 선수를 뽑게 된 반면 1라운드 지명에서조차 고민을 하게 됐었고 결과 또한 절대 좋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롯데는 단 한 순위 차이로 리그에서도 각광받는 선수들을 4명이나 놓쳤습니다. 그 대신에 뽑은 선수들이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러지도 못했고요. 하위권 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신인 지명에서 우선권을 주는 건데 최근 3년 7등, 8등, 8등을 하며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롯데
롯데는 좋은 신인조차 뽑지도 못하며 두 마리 토끼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3년 연속 최하위를 하며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라는 1순위 투수들을 뽑은 하나와 순위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으면서 우린 이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도 없어진 올해야말로 전체 1번의 신인을 뽑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가을 야구 못 갈 거면 신이라도 잘 뽑자. 몇 년째 해오던 말이었지만 롯데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애매하게 순위권 경쟁을 막판까지 했기에 실현이 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올해는 더 이상 올라갈 힘도 없고 구승민이나 김원중처럼 과부하온 투수들도 쉬게 해줄 겸 미래를 위해 올해 잔여 경기를 놓아주자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애매한 하위권 하면서 실리도 없는 패배자 하지 말고 화끈하게 내주고 얻을 건 없자는 거죠. 아무튼 최근 몇 년간의 신인 지명을 봤을 때 앞에 몇 년처럼 애매한 하위권 하려고 선수 갈아쓰고 신인 지명까지 제대로 못하는 건 정말 오히려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1라운드에 뽑은 선수들이 이렇게 다 실패를 하니 팀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올해는 팀을 제대로 굴러가게 할 만한 그런 신인을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롯데가 잘 얻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잔여 경기와 최근 몇 년간 롯데의 신인 지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와요 그 사랑의